아니나 다를까 선상에 반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콜럼버스 다 잡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아니 너희들 살려면 나를 믿어봐야 돼, 며칠만 기다려줘 라고 한 거죠. 갈매기가 날라왔어요. 콜럼버스가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사벨 여왕을 설득했고요. 여러분들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노란 황금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사벨 여왕이고요. 그 옆에 남편이 페르난도 국왕이죠. 지금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남자가 콜럼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한테 요구한 게 아주 당차요. 오래 기다렸죠. 자기 참을 만큼 참았죠. 그래서 신대륙에서 자기를 왕의 다음 가는 부왕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옆에 대신들이 펄쩍 뛰었죠. 저런 불경한 놈이 있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신대륙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자기한테 독점권이 있어요. 그런 요구 조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의 10%는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사벨 여왕이면은 그래 가져라 이러시겠어요? 그런데 이사벨 여왕도 그 뭐 반은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도박을 하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럼 해라 라고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줘가지고 계약서 날인하고서 보내줬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사벨 여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저쪽에 며칠 만에 갈 수 있고, 그러면 포르투갈이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짓거렸거든요. 인도까지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사벨 여왕의 그 과학 담당 대신이 있었나 봐요. 지식인이죠. 과학이라고 하지만 과학뿐만이 아니라 뭐 인문학 뭐 이런 거를 다 관심 있어서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구의 크기를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육지의 면적과 굽어진 공면율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인도까지 갈 때에는 거기가 바다로만 채워져 있으면 지구가 균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거대한 대륙이 가로막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서양이라고 하는 것을 쫙 건너는 것도 엄청난 건데, 근데 거기 다 가면 인도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거기서 다시 태평양이라고 하는 또 미친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너야 인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학 담당 대신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잘못된 거고 택도 없다. 그 날짜에는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합리적인 얘기를 물리치고 이사벨 여왕이 가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가라! 콜럼버스도 예! 하고 간 거죠. 여러분 이 콜럼버스는 전형적인 돈키호테입니다. 그죠? 이 돈키호테는 일을 벌이는 사람, 그 다음에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돈키호테는 가끔 어떨 수가 있냐면 독단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 신비주의와 점성술만을 믿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독단적인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았냐? 그럼 이사벨 여왕 옆에 있는 과학 담당 대신의 말이 맞죠?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있어요. 뭐냐? 옳은 얘기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올바른 얘기만 해서는 절대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내 마음이 산초에게만 점령되어 있을 때 그때 나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돈키호테는 뭐냐? 돈키호테는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사실 콜럼버스가 인도야 라고 기뻐했지만 인도였습니까? 아니죠. 이상한 땅에 온 거죠. 이상한 땅에 온 거죠. 망한 거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어디 있으며 그잖아요. 지팡구는 어디 있나? 없죠. 없습니다. 자기의 프로젝트는 철저히 망했지만,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아이러니죠. 원래 자기의 계획대로는 철저히 실패했지만 그 누구도 가지 못한 새로운 땅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을 번영으로 만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룩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산초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산초 말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삶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절반에 불과하고 내 삶의 절반은 무엇이어야 한다? 나를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런 쪽이 내 삶의 절반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드디어 왔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여러분 이때 콜럼버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인도다! 이렇게 미쳤겠죠. 인도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인도 맞나요? 너무 좋은데요? 막 이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콜럼버스 그때부터 마음이 바쁘죠. 그래서 원주민들 잡아다가 야, 지팡구 어딨냐? 지팡구 없어. 지팡구 없어. 에덴 동산 봤어? 없어요. 에덴 동산 없어. 이 섬이 아닌가? 옆에 섬에 가봤어요. 예. 여러분 콜럼버스가 내린 이곳이 서인도 제도 아닙니까? 서인도 제도. 거기에 내렸는데 이 섬 저 섬 가봤어요. 이 섬 저 섬 가봤는데 지팡구 없어요. 에덴 동산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파도 황금도 나오지 않아요. 이 동네는 황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지? 내 점성술이 틀렸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가 알려준 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콜럼버스가 마음이 대단히 조급해지죠.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대단히 포악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즉 원래 없는 건데 원주민들을 닭달질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때 진짜 끔찍한 일들 많이 저질렀습니다. 원주민들 보고 언제까지 황금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못 가져온 원주민들의 손을 자른다든가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콜럼버스가 다른 섬 돌아다닐 때 거기에 남겨놨던 스페인 선원들 이런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죽여버렸죠. 그럼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또 학살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하는 일은 다 좀 내버려 두던 이사벨 여왕이 드디어 안 되겠다. 보고가 계속 올라오죠. 콜럼버스가 완전 망쳐놨어요. 여러분 사실 콜럼버스는 부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못 됐고요. 선원이었잖아요. 이게 선원이다 보니까 리더십 같은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이런 거를 아주 잘 리드해 가거나 그럴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에게 주었던 계약서 찢어버리고 콜럼버스에 준 특권 다 없애버리고 콜럼버스가 아닌 다른 사람도 도전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버려졌어요. 무려 4번이나 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설명했었던 것이 성과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럼버스 마음속에는 회한이 쌓여갔겠죠. 자기 뒤를 따라 도전했었던 아주 명민한 그런 친구들은 대륙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막 성과를 내고 있었죠. 자기는 버려졌고. 그래서 콜럼버스가 죽을 때 자기는 스페인 땅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식들한테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는 어쨌든 나는 연을 맺지 않겠다는 뜻이었겠죠. 그러고서는 이 서인도 제도에서 죽었는데 스페인에서 나중에 콜럼버스의 재발견, 위대한 리더 그래서 콜럼버스는 우리의 영웅 그러면서 갑자기 스페인에 모시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있던 콜럼버스의 후손들은 유언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스페인 사람 중에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낸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겁니다. 자, 그럼 콜럼버스 선생님이 스페인 땅에 묻히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들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들고 있겠습니다. 대신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콜럼버스가 그토록 설득했었던 이 지역의 4명의 왕이 들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무덤인 거죠. 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